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이 자신들이 쓰던 전투기들 이 중고로 국제 경매 시장에 117대의 각종 전투기를 경매로 내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뭐 미그 31, 미그 29, 뭐 아주 다양한 이 구소련제 전투기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1990년대 후반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 21 중고로 또 도입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매가 드디어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군이 쓰던 M1A1 전차를 파괴한 후에 이걸 모스크바로 가져가기 위해서 회수 작업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비무장 훈련기를 가지고 소총으로, 이 훈련기에 탄 이 후방석에 있는 사람이 소총으로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하는 1차 대전식의 전투를 벌여서 성공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파괴됐지만 너무 무거워 우크라이나군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M1A1 전차가 러시아군에 의해 후송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출용 M1A1 전차의 구조를 러시아가 파악할 기회여서 러시아군이 온전히 손에 넣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해역 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운용되고 있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력으로 울산급 배치4 프로그램 사업 착수가 정식 승인되었습니다. 2032년까지 3조 2,5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척이 건조될 예정인데, 함대공 유도탄 2 등 중장거리 방공 전력 통합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에이테김스 미사일을 공급한 미국이 유럽 각국의 장거리 타격 무기 우크라이나 공급을 종용하고 나선 가운데, 이탈리아도 스톰 섀도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는 200여 발의 스톰 섀도우를 보유 중인데, 이들 중 수십여 발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소 29억 9천만 유로 규모로 298대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도입하는 루마니아 차세대 MLI 프로그램에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의 AS-21 레드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제네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가 아스코드 장갑차를, 영국 BAE 시스템스가 CV90과 AMPV를 들고 레드백이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MLI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극심한 방공무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야크-52 기본 훈련기를 이용해 러시아의 오를란-10 정찰 드론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장이 없는 야크-52를 타고 출격한 승무원이 소총으로 러시아 드론을 요격했는데, 21세기에 벌어진 1차 대전식의 공중전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러시아 군한 전차 2대가 달라붙어서 여기 있는 M1 전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아주 파손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크게 파손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장갑재나 내부 구조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이 수출용 장갑, 이 전차의 내부 장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 기술적인 확인을 다 마친 후에 모스크바의 패트리어트 광장에 우리가 이런 전과를 올렸어 하는 그런 홍보용으로 전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 가고 있을 때 이거 그냥 폭격으로 파괴시켜버리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1998년도에 광개토대왕, 2000년도에 을지문덕, 2002년도에 양만춘, 이렇게 건조가 되었고 취역을 했는데, 그게 지금 30년 이제 다 돼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 이 울산급 배치4 이래서 호위함 사업으로 그 광개토대왕 3척을 대체하는데 6척의 이 호위함으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천급, 정말 뭐 망작 중에 망작인 인천급 6척, 그리고 대구급, 이제 배치 2죠. 대구급 8척, 그리고 지금 충남급 또 6척,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배치 4 또 한다는데, 광개토대왕 아주 아깝죠. 지금 98년도에 취역을 하고 양만춘 같은 경우는 2002년도인데 이 사업을 2032년도까지 마친다 하니까 그냥 뭐 30년 딱 쓰면 정말 시체말로 얄짤없이 그냥 퇴역시키는, 야, 가면 멀쩡한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광개토대왕 정도 되면 그래도 지금 이번에 홍해에서 청해부대 작전 열심히 잘했는데 이거 그냥 퇴역시키지 말고 우리 전투함들 홍해 가서 소말리아 해적 대적 작전 하는데 지금 뭐 십수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퇴역시키지 말고 광개토대왕급 세척으로 그냥 완전히 붙박이로 그것만 청해부대 활동만 하는 이런 군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아깝죠. 예. 그래서 뭐 그런데 거기 태울 병사는 있냐, 수병은 있냐라는 소리에도 참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또 이번 주말에 그 우리 한국의 병력 부족 문제 너무 없으니까 이제 여군을 징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무튼 야, 광개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 덩치가 충남급보다 더 커졌어요. 이제 4,000톤급 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수직발사관에 이 중장거리 방공미사일이 안 들어가요. 그냥 해군만 들어갑니다. 20km. 그럼 뭐냐? LSM 기반의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지금 군함용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함대공 유도탄 2 사업인데 그걸 안 넣어요. 왜 안 넣냐? KDDX 방공함 만들죠. 한국형 뭐 이지스다 하는 거. 그 사업에 영향이 갈까봐. 야, 여기도 방공 능력인데 그럼 뭐하러 해? 이렇게 될까봐 안 하는 거다. 그 사업이 못 갈까봐 안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제발 이 사업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 능력을 다운시키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맙시다. 한 척당 5천억이에요. 5천억. 5천억 투자해서 정말 최대한의 능력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저거 8천억짜리 저 사업 가야 되는데 이 5천억짜리 이 사업 때문에 8천억짜리 못 갈까봐 이걸 일부러 억제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매국 행위, 반역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군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리고 광개토 이거 좀 다시 좀 길게 쓸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자, 이탈리아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 200발 가지고 있는데 추가 구매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유럽의 강대국이라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이제 스톰 섀도우를 줬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독일은 타우러스 절대로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제 독일의 숄츠 총리가 더 이상 타우러스를 안 준다고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왜? 이탈리아마저 줬으니까. 이제 명분이 없다라는 건데, 정말 숄츠 총리 정신 차리고 빨리 타우러스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과 영국이 루마니아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한국 레드백이 뭐 너무 좋다 하고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 왔을 때 또 국방장관 같이 왔을 때 우리 레드백 좀 사고 싶다 라고 한 여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물론 뭐 사업 스케줄이 그렇겠지만 우리도 루마니아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참가한다 라고 선언했어요. 미국의 아스코드, 그리고 영국 BAE 시스템스의 여기 있는 CV90, 우리가 알고 있던 CV9030, 9040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개량해서 포탑도 좀 작아졌죠. 그리고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들어가 있죠. 이런 거 해서 도전장을 내는데, AMPB 이건 또 이제 미국의 차세대 수송 장갑차 아닙니까? 이건 이제 수송인데 여기 전투니까 여기다가 뭐 좀 포탑 좀 얹고 할 그런 생각이 가운데 그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이 CV9040 그리고 아스코드가 우리 레드백에 도전장을 내민다는데, 자, 이게 29억 9천만 유로, 4조 원이 넘어요. 4조 4천억. 근데 이게 또 1차분이에요. 298대가 1차분. 그래서 곱하기 2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루마니아 현지 생산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레드백이
반드시 여기에서만 좀 이겼으면 좋겠다. 서유럽에서는 노르웨이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뭐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던 나라였는데 라는 그런 자긍심, 자기네들이 지금 얼마나 쪼그라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국 걸 우리가 하는 이런 자긍심, 그리고 이제 독일의 유럽 내에서의 독일의 영향력, 이런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개입돼서 계속 졌죠.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졌고 독일에게,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모두가 우리가 이긴다 했는데 또 졌고, 그런데 동유럽 사람들은 아니죠. 한국 그러면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왜? 자기네들이 민주화가 됐을 때 어차피 그때 자기네들보다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편견 없는 이 동유럽에서라도 우리 한국 무기들이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요. 야, 이 훈련기입니다. 빨간색 돼 있으니까 훈련기죠. 우리도 훈련기들 다 빨간색 돼 있습니다. 초등 훈련기죠. 예. 이 훈련기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물론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아닌데 뒤에 있는 사람이 소총을 들고 쏜 겁니다. 예. 잘 안 맞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선회하면서 또 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겁니다. 예. 정찰 드론, 오를란 정찰 드론을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소총으로 쏴가지고 격추를 시켰어요. 격추되다 보니까 이렇게 낙하산이 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야, 이거 1차 대전 아닙니까, 이거? 1차 대전 때 이 보급기들, 그때는 이제 날개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보급기죠. 쌍엽기라고 하기도 하고 보급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찰하고 가다가 서로 간에 정찰기들이 마주쳤어요. 무장이 없죠. 그래서 조종사들이 권총 꺼내서 서로 쏘고 하는 게 최초의 공중전이다 라는 역사가 있는데,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보급기의 후방석에다가 기관총 달고 먼저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딱 뭐 그때 장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야, 지금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 훈련기 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다라는 처절한 소식인데요. 이 처절한 이 우크라이나 하늘의 소식에 아주 희소식이 들어갑니다. 카자흐스탄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멀쩡한 전투기가 대량으로 중고 매물로 등록돼 북한이 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80대가 넘는 이 전투기들이 최근 낙찰됐는데 예상치 못했던 낙찰자가 이 전투기들을 전부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이 지난해 공고된 카자흐스탄 공군 전투기 중고 판매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81대의 항공기를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키우 포스트와 인사이드 UA 등의 매체들이 현지 시각 4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27일 국유자산 입찰 공고를 내고 미그 31과 미그 29, 미그 27, 미그 23, 수호 24, 수호 25 등 6개 기종 117대를 10억 탱게, 미화 226만 달러에 내놨는데요. 이와 별개로 10대의 미그 31 매물을 대당 100만 달러에 등록하며 즉각 인도 가능한 상태로 판매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 경매 최고가를 제시해 대부분의 기체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미국의 민간 기업이었는데요. 해당 기업은 민간 군사기업이나 고철 처리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업으로 여러 매체들은 해당 기업이 미국 정보기관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낙찰받은 전투기는 미그 31 10대를 비롯해 81대로 확인됐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기종들은 우크라이나에 익숙한 기종들이고 별다른 준비 작업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에는 이 기종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부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이 어려운 것은 비행장에서 디코이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낙찰품 가운데 미그 29와 수호 24, 수호 25는 우크라이나가 즉각 사용할 수 있어 F-16 운용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워싱턴 소식통들은 최근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이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카자흐스탄이라며 카자흐스탄 침공을 위협한 것이 이러한 전투기 거래가 한몫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러시아가 이번 낙찰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도록 그냥 보고만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그 31, 미그 25의 개량형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고고도 여객기 미그 31, 이거
당장 쓸 수 있는 거 10대 포함해서 81대의 전투기를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가 낙찰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CIA의 위장 기업이 아니냐라는 건데, 뭐 이 회사는 PMC 같은 회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관계 없는 회사인데 이걸 낙찰받았어요. 왜 샀냐? 라는 건데, 그래서 CIA가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입찰 공고 이 문서의 일부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미그 31은 토탈 20대였는데 그 중에 10대는 그냥 못 쓰는 거고, 시체말로 10대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컨디션. 그래서 이 10대는 대당 100만 달러에 따로 팔고, 그래서 완전 쓰레기 같은 전투기들 117대는 합해서 낙찰 스타트 가격이 226만 달러.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미그 30 100만 달러짜리 그거 10대 포함해서 나머지 중에서 진짜 이거는 뭐 어디 뭐 전시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빼고 81대를 샀다라는 건데, 자, 미그 29, 또 수호이 24, 수호 25,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공군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져가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상태가 좀 안 좋긴 하겠지만 좀 개량 작업 좀 거치고 개조 작업 좀 거치고, 또 그래서 이 한두 대 정도의 부품을 빼서 한 두세 대 좀 집어넣어서 이거 날개끔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쓰겠죠. 그리고 미그 31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이제 10대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냉전 시대 때는 미그 31이 있었지만 냉전 끝나고 90년대 초에 이제 미그 31 운용을 끝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미그 31을 조종했던 조종사가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와, 3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저 나이 좀 되는 사람이 아니네요. 저거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조종을 했겠네요. 와, 그럼 다시 전장에 가야 되나? 아무튼 미그 31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든 그 연로한 그 조종사들 불러서 교환 조종사로 쓰고 해가지고 빨리 기능 익히게 해서 미그 31 띄워서 그거도 유격기로 쓰고, 그리고 미그 29, 수호 24, 수호 25는 바로 그냥 빨리 수리 작업해서 쓰다 보면 이제 6월, 7월에 F-16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의 항공 능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봐도 CIA가 우크라이나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키우 포스트가 이걸 보도했어요. 자기 나라하고 이제 생존이 직결되니까 야, 이거 기대한다 하고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알려드렸던, 보도해드렸던 바가 있죠.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이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카자흐스탄이야. 카자흐스탄 쪽에서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저것들 손봐줘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왜 CIA에게 전투기를 주냐. 그거 결국 우크라이나 가서 올 텐데, 니들 그래서 카자흐스탄 니들은 두르게 맞아야 돼.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자흐스탄도 우크라이나처럼 냉전이 끝나고 나서 핵무기가 있었죠.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가 이제 독립국가들 중에서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걸 또 내놓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좀 친하게 지내왔는데 지금 갑자기 뭔가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카자흐스탄 빨리 러시아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손을 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들 빨리 우크라이나 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